드디어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예보다는 무조건 폐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야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신중해졌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류 변화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내부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하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보완책을 마련하려면 그쵸,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정하자. 근데 지금 이번에 내년 유예하고 이거 1년짜리 유예가 아니고 2년 유예를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이 금투세 관련 내용이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하기는 리스키하고 지금 민심이 안 좋으면 정치권에선 한 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투세 여야 합의로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힘을 굉장히 세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왜냐면은 금투세로 인한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청원 올려갖고 몇만 명씩 지금 청원 올리고 있고 매일같이 의원실에 전화하고 의원실에다 민원 넣고 있고, 저 같은 애들 진짜 제도권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제도권이랑 아닌 곳에 양쪽에 다 있잖아요. 레거시하고 그 언론사하고 두 개를 같이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저 같은 애들도,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막 그 데스크 칼럼들 쓰고 기자 수첩 쓰고 맨날 취재하고, 이거는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기자들도. 그리고 유튜브에선 저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죠, 이거 얘기할 때. 네. 이거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저기 청원 올라오면 같이 링크 올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왜냐, 이건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뭔지 아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매기는 제도 이런 것들, 여야 합의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런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주식시장뿐만이 아닌 거죠. 채권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전방위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고, 이건 자본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누수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누가 다수가, 절대 다수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는데 간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들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당장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50억 원으로 상향은 되긴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전까지 엄청나게 시장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하방 압력이 심화될 수 있어요.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 내년에 어차피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더 올라도 내년에 세금 낼 거 계산을 하면 일단 지금 팔고 재매수할지 말지 고민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어차피 올해 그리고 내려갈 건데 그럼 팔았다가 다시 샀다, 이런 회피성 물량들이나 트레이딩성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를 고려를 안 하고 미국 증시로 비중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도 어려워지는 거죠. 배당금 재투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배당금 재투자를 이제 토탈 리턴 TR이라고 하는데, ETF에도 이제 가로치고 TR 상품들이 있으면 배당금 재투자 상품이에요. 배당금을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운용사에서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이제 가격에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수익성이 빨리 높아집니다. 분기 배당 받는 종목들은 그 복리까지 효과를 봐가지고 실제 배당금 재투자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고서도 있을 정도로 배당금 재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꿀팁은 분기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 그러면 이제 분기 배당 그 일이 있잖아요. 그날 종목이 괜찮다 이런 종목들은 그날 개인들이 받자마자 그 배당금을 받자마자 다시 재투자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자,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15.4%의 배당소득세 이자하고 같아요. 소금 내는데 TR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수익 실현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을 안 하니까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배당락도 없고 꿀팁, 완전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TR 상품은 금투세 도입하면은 투자 심리가 죽어버립니다. 왜냐면은 모든 집합 투자 기구는 매년 결산 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결산 분배 분기별로 배당 때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매도할 때 한 번만 그 수익 실현 때만 그 세금을 내면 되는 상품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상품 내에서도 매년 결산 분배 매 분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TR 상품의 매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 ETF TR을 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래가지고 요즘에 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빠져나오죠. 문제인 거예요. 펀드 쪽도 문제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시장금리 진정되잖아요. 국내외 주식펀드 대부분 수익권이에요 지금. 어지간한 거. 그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중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는 가족구성원 펀드, 수익이 200만 원 넘는 채권 해외 주식 펀드, 얘네들 다 지금 런할 수 있습니다.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튀어나오면 얘네들 펀드에 그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 판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이거 운용사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별 주식을. 그럼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죠, 하락을.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금투세 시행이 가까워지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환매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주식 계속 팔고 미국 주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코인 시장 가고 여기서 투신 매물까지 나오면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는 사라집니다. 외국인하고 연기금 남는데 연기금 어때요? 국내 투자 안 한다면서요. 매력 없어서. 그럼 외국인만 남고.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비중 높이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 가지고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외국인은 지금 들어온 게 싸거든요. 금투세를 하면 더 땡큐고 안 해도 땡큐고 왜? 싸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기에 연말광산 인적공제 문제 대두되죠.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합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현재자매 대상이 굉장히 넓어갖고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때 1명에서 3명까지 인적공제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100만원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직계존속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의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수익이 나게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 미래를 위해 갖고 예전에 내가 기사를 보니까 삼성 SDI를 우리 어떤 딸이 고3 때 받았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수천 %가 돼가지고 진짜 그게 이제 자금이 밑바탕이 됐다. 이런 얘기들 기사를 보니까 나도 우리 딸한테 해줘야 되겠다. 저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이 안 나겠어요? 이 적립식으로 하고 얘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게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수익이 100만원 한도로 돼 있는데 넘어가. 그럼 얘가 갑자기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국내 주식만 계산해도 250만 명 정도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인적공제 대상에서 이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주는 60대가 189만, 70대가 61만, 80대가 25만 명. 이 사람들도 부양가중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년에 노동력이 부족하면 금융지식으로 해가지고 노후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국가적으로. 그거 안 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금융지식을 해박하게 만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공제 못 받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이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걸 하겠냔 말이죠. 20대 주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금투세 도입 전에 인적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식 펀드형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하겠죠. 그 다음에 보겠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익 실현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채권형 펀드는 지금도 이자와 채권 가격 모두 과세하는 방식인데 연말정산 감안하면 환매 후에 차익 실현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장기 보유 공제가 없는 이상 이거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기 투자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펀드 런을 부추기죠. 공제도 안 되죠. 특히 수익 2천만 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지만 소액 투자자들 2천만 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15.4% 배당 소율에서 22% 양도소득세율로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환매에서 배당 소득세만 부담하는 게 낫지. 이거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내가 왜 22%를 받냐? 최대 27.5%를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심지어 공모주로 돈 버는 가족들에 대해서 인적공제도 제외될 판입니다. 오늘 시프트업 나오는데 한 주, 두 주 이렇게 받아갖고 매달 했어요. 매달 해갖고 했더니 지금 꽤 나왔어. 100만 원이 넘어갔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근로자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과표를 낮춰주는 거예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모두 다 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요. 소득 요건이. 근데 우리 애가 이걸로 해갖고 공모주 해가지고 직접 하는데 계속 돈 벌고 있어. 우리 애가 용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이 넘어갔네. 1년 동안 했더니 내가 지금 징여해준 돈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럼 얘 공제에서 사라져버려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이 소득 요건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그 100만 원 수익을 얻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소득도 해당된다고요. 미성년자 인적공제 안 돼요. 이게 뭐야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연말공제 시기에 공제 대상이 포함해서 국세청에 초과 이익을 깜빡하고 있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도 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헷갈려가지고 이거 안 하고 있다 또 가산세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엄한 돈이 계속 나갈 확률이, 내가 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제도 변화 하나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챙겨야 되고 막 일일이 계좌별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주식 일반 매매 공모주 청약 모두 해당됩니다. 이거는 다 해당돼요. 자녀 부모님 인적공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땡큐하면서 계속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건보료 부담은 덤이죠. 건보료 근로소득 제외하고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추가 부과하잖아요.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의 투자에 거둔 수익은 과세 소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니까 과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세법의 구간이 바뀌는 거죠. 방식이 바뀌는 거고 나한테 과세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건보료도 지금 소득 산정 범위에 추가가 되니까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다 끝내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5천만 원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22% 27.5가 아니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연말정산 피해를 볼 수 있게 되죠. 건보료 상승 나오죠. 추가 부담 커지죠. 근데 건보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13월에 월급 때 이거 가지고 카드값 조금이라도 빚 갚고, 이거 갖고 빚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130만원 120만원 나오면 이거 가지고 1년에 빚 있는 거에다가 일시 납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 줄이고, 이렇게 안간힘 쓰는 사람들이 이게 부자예요? 서민이에요? 또 원천징수도 문제죠. 세금을 떼가요. 일단 먼저 떼가요. 그럼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돈이 빚어. 시기적으로 돌려받을 때는 일일이 신고를 계좌별로 해야 되죠. 번거롭죠. 아 이거 뭐하러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심리 위축되죠. 손익통산 따라서 확정신고 일일이 해야 되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자들의 세수징수 과세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만든 법안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준비예요. 1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해라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진짜예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누가 해줘? 옆에서 이 사람들의 굴리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프라이빗 뱅커들이 해줘요. 이거 다. 법인 투자하면은 금투세를 상당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투세 도입 시에도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고요. 증권거래세 같은 점에서도 오히려 내려가니까 이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진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자산가들은 니즈가 좋죠. 그래 법인 설립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1인 법인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법인을 세워 투자한다는 개념 외에 고려할 법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럼 내가 자산 규모가 커. 그러면은 은행에서 지점에서 아니면은 증권사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붙어갖고 일일이 답안을 내줘요. 정교하게 설계를 해줍니다. 그럼 당연하죠. 이거는 자기들도 은행이나 증권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야? 우회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법안의 입법 취지,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죽하면 증권사 CEO들도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만난 자리에서 이거 최소한 유예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징수 기준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하다.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초로 금투세 직격을 지금 했습니다. 출근길에. 실제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금 규모하고 이탈에 대해서 증시 혼란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안 해봤는데 별거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형평성을 이유로 만든 법안인데 형편이 없어요. 법안이. 이게 중산층 개인이 독박 쓰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세랑 비교하면서 막 그 댓글 남기고 다니던데, 저희 채널에도 남기고 경제 이슈에도 남기고 그러는데, 도대체 진짜 어깨 위에 달린 걸 뭐하러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세금은 내야 돼요. 4대 의무입니다. 근데 이건 졸속으로 만들어져갖고 문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세금 그 부과의 납부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중과세, 업덩과세 뜯어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만 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있고, 이거는 자본시장에 타격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당 관계자들이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우려가 크고 최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는 시기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 키는 누구예요? 정책위원장 진성준 위원장이죠.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과세 납세
자, 편의를 위해 바꿀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하고 달라졌죠. 예. 과세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변수가 다시 하나 또 나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가죠. 이전에 민생 회복을 내세워요. 그럼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따를 거란 전망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직접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추가 유예 다양한 발언이 지금 거론된다고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갑자기 이 전 대표의 추가 유예 이야기가 나오면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신이 이렇게 없어. 진짜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재명 전 대표의 추가 유예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번 물러섰고, 이게 시계열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이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금수태도 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유예설이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올해 이거는 시행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당연히 1000번, 만번, 10만 번 폐지하고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예 후에 다음 대서관으로 넘어가는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뇌피셜을 그땐 굴렸었는데 이제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냐면은 시간을 못 박아놓고 그때까지 유예라도 하게 된다면 임시 방편이고 어차피 다가올 불안 요소라는 졸속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잠재적 불안, 이게 지금 왜냐하면 펀드런이나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전부 다 런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은 다소간에 잠재워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눌려있던 성장주들, 기술주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도 이거 이용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안 갚고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유예든 폐지든 시급한 건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연말이 더 다가오기 전에 자금 이탈을 막고 시장 건전성 회복에 힘을 써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